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한 30대 여검객 소드마스터가 분노를 해가지고 흉기 난동을 주변 시민들에게 벌이는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검객이 왜 그렇게 분노한 건지 검거 후에 그 사유를 한번 물어봤더니 아줌마라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분노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흉기 난동범의 개인적인 신원이 또 어떻게 되나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흉기 난동범이 30대라는 말도 있고 또 40대라는 자료까지도 있던데 일단 30대라고 하는 자료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일입니다. 금요일이었죠. 오후 5시 44분 한창 시민들이 퇴근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퇴근 시간대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30대 여성 승객인 A씨가 60대 여성 승객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었다라고 하죠. 휘둘렀다라고 해요. 자, 칼을 맞은 B씨가 그러니까 거의 어머니 뻘입니다. 60대 승객인 B씨는 허벅지에 칼을 맞고 깊숙한 자상을 입었고요. 또 이 사태를 말려보려고 했던 다른 남성 승객 C씨와 또 여성 승객 D씨까지 시민 3명이 이런 황당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얼굴에 칼을 맞는 등 심각한 자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무시무시하면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사건이죠. 자,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라고 해요. 다행히 3분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자, 얼굴에 부상 입은 분들은 진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는 거죠. 그 흉터가 굉장히 오래 가거나 아마도 거의 평생 가게 될 텐데, 이 진짜 그걸 볼 때마다 이 트라우마라든지 그 피해, 정신적인 피해, 또 사회생활할 때의 피해, 그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 분명히 사건을 저지른 거는 뭐 제대로 된 자기가 어떤 뭐 변상 능력도, 변제 능력도 없을 텐데, 정말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는 것이죠. 자, 심지어 처음에 그러니까 이 난동 사유, 난동을 벌인 사유도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에 60대 여성 승객인 B씨는 피해자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줌마 휴대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존댓말로 했어요. 자, 이에 갑자기 머릿속에 분노의 트리거가 당겨지기라도 한 건지 소드마스터인 30대 여성 A씨는 곧바로 발검을 해버리고 주변 시민들에게 검을 휘둘렀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심지어 난동을 피운 30대 여성 A씨 자기 스스로도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승객이 나한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줌마라는 단어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류 검객이 백주대낮에 공공장소 지하철 퇴근길에서 칼을 뽑아든 대의 명분의 클래스가 이런 겁니다. 아줌마라고 해가지고 내가 빡이 치더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검을 뽑게 되었다. 야, 시청자분들은 이 대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황당하죠. 사실 이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케이스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창작물에서조차 듣도 보도 못한 의식과 논리의 흐름이라서 우리가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죠. 이후 밝혀진 자료들을 좀 더 찾아봤더니 이 죽전역 흉기 난동녀는 약품을 평소에 복용하기도 했고 또 신경안정제도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복용해 왔었다라고도 해요. 자, 범행 직후 다른 승객들에게 다행히 일단 제지를 당하기는 했고 곧바로 현장에 온 죽전역 영무원들에 의해서 검거가 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하죠. 다만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이 정황상 A씨의 병력이 이번 범행과는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정신병력으로 빠져나갈까봐 뭐 그러는 것 같기도 하죠. 자, 또한 철도특별사법경찰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을 붙잡아 둔다라는 거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워낙 좀 이게 황당한 사건이면서도 황당한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세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또 어느 정도 반영하는 측면도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본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알겠지만 저 여자 한 사람은 단순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자, 사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저 30대 여성이 아줌마라는 소리에 뭔가 의식 구조 속에 그 분노의 트리거, 총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라는 대목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가 물론 취업이 좀 어렵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먹고 살기가 팍팍한 시대가 되었죠.
사회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지면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땅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또 폐미라든지 뭐 결혼이나 출산을 여성들에게 손해라고 주입하는 식의 어떤 부정적인 좌파들의 이념과 사상, 분위기 조장도 물론 심각한 문제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한국 여성들의 어떤 평균적인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버린 것도 최근에 어떤 극심한 남녀 갈등의 주요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평범한 서민 남자들이 더 이상 그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남자들은 평균적이거나 평균 한 30% 정도는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30대 여성들이 원하는 어떤, 물론 그러니까 의식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이 평균적인 여성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평균은 거의 상위 10%를 평균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좀 너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제 통계 자료들이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커플들이라든지 어떤 남녀 이 건강한 교류 관계가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그 문제는 자기들도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분수나 처지, 입장, 뭐 직장의 수준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눈이 높아도 높고 낮아도 낮고 그래야 될 텐데, 무작정 자기의 눈높이만 구름 위에 붙박아 놓고 한 살 한 살 노화되어가는 본인들의 현실은 애써 무시한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과 강박증을 본인들도 가지고 잠재의식에 깔고 가다가 아줌마라는 소리를 한번 듣는 순간에 그 머릿속에 분노의 트리거, 방아쇠가 당겨진다라는 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죠.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강박증, 트라우마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는 거죠. 참고로 남자들은 그 점다 못해서 어린 나이인 20대 초반 시절부터 군인 아저씨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죠.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에. 반대로 그러면은 30대 혹은 40대 여성들에게 낯선 사람이 길을 묻거나 할 때 아줌마라는 호칭을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지도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진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30대 초중반의 남과 여가 굉장히 젊어진 거는 맞습니다. 옛날이랑 지금 사람들의 어떤 평균 노화 속도가 달라지기는 했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줌마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이게 칼부림을 할 만한 명분이 되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죠.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적당히 성인이 된 어른이 된 낯선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아저씨 혹은 아줌마라고 이렇게 호칭을 의미 없이 쓰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비하하는 의미나 한판 붙어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곤란할 것입니다. 하여간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떡밥들이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던 주제들입니다. 그죠? 이 아줌마라는 단어가. 그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날이 갈수록 어떤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뭔가 깊게 병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여유를 좀 가지고 살자고요.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다소 무례한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내 삶의 소중함과 내 삶의 무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뭐 어이없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판단이죠.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